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발급받은 비자와 영주권, 귀화 시민권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와 재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재조사와 재심사에서 사기 신청이나 범죄 혐의, 허위 진술 등이 포착되면 비자와 영주권,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게 될 것으로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이민 정책을 다시 주도하고 있는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뿐만 아니라 합법 비자와 영주권, 귀화 시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 재심사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Is that USCIS has undertaken the largest ever project of revetting every foreign national who was admitted in prior years for ties to terrorism, ties to jihadism, also ties to drugs, to gangs, to cartels. So it's not just that they're deporting illegal aliens. It's they're systematically revetting, re-interviewing, and reassessing.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USCIS 이민서비스국에서 새로운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새로운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전에 발급된 비자와 영주권, 귀화 시민권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재심사, 재인터뷰, 재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제출하는 비자와 영주권, 귀화 시민권 신청서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승인한 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 귀화 시민권까지 전면 재조사, 재심사, 재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를 위한 첨단 방법을 구사하고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 시절 승인한 취업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 귀화 시민권 중에서 범죄 기록과 대조에 포착되는 경우를 집중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테러 단체와 갱단, 카르텔과 연계된 외국인들부터 우선 잡아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영주권자까지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외국인들부터 포착해낼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기행위 의심자들을 중점 포착해 재심사, 재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기 결혼은 물론 재정범죄, 성범죄 등 중대범죄 외국 태생들도 중점 추적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셋째, 이민 신청 시 허위 진술, 가짜 서류 제출 등을 집중 재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에는 FDNS라는 사기 방지 국가안보 담당국이 있어 사기 결혼, 허위 진술, 가짜 서류 제출 등을 전문적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대한 이민 데이터베이스와 FBI 범죄자 정보, 금융범죄 정보 등과 대조해 대상자들을 포착해낸 후에 재조사, 재심사, 재인터뷰,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빅데이터 기술과 최근에 급속 발전된 AI, 인공지능 기술을 총동원해 매우 빠르고도 신속하게 대상자들을 포착해내고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비자와 영주권,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이민 혜택을 박탈하고 추방 절차에 넘기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 이용 시 영주권을 기각하는 새 규정은 소급 적용 없이 9월 18일부터 사용하는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 공공 혜택과 이민 신청자들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없을 거라는 국토안보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민 사회에서는 영주권 기각을 우려해 이미 받아온 공공 혜택을 스스로 철회하고 신규 신청은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이민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규정이 9월 18일부터 발효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나 거센 파고는 이미 몰아치고 있습니다. 첫째, 퍼블릭 차지 대상을 그동안의 SSI, 탄프와 같은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섹션 8에 따른 주택 렌트 보조 등으로 확대한 새 규정을 예고대로 9월 18일부터 발효 시행합니다. 둘째,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주택 보조 등 공공 혜택을 이용했는지를 조사하면서
예전에 받은 기록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대신에 발효 시행일인 9월 18일부터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주택보조 등을 적용한다고 국토안보부는 강조했습니다. 셋째, 9월 18일부터 공공혜택을 누가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조사하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스폰서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의 이용 기록을 모두 파악하게 됩니다. 취업비자, 투자비자, 종교비자 등 비민비자로 미국에서 공공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넷째, 9월 18일부터 이민서비스국에 접수하는 이민 신청자들부터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오래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수속 중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신청하는 미국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민사회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것을 우려해 이미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주택보조 등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년 반 동안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인 칩 등록자들이 어린이 230만 명을 포함해 400만 명이나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상당수 이민가정에서는 미리 사용하던 공공혜택을 스스로 철회하고 신규 신청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NAP, 푸스탬프를 받고 있는 등록자들도 1년도 채 안 돼 어린이 150만 명을 포함해 450만 명이나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발효 시행하기도 전에 이민가정의 공포로 스스로 공공혜택을 철회하고 회피하는 거센 파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과 귀화 시민권 취득은 바이든 시절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체 미국 영주권 취득은 소폭 감소해 왔으나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은 거의 절반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민 신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얼마나 급락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뿐만 아니라 합법 영주권 발급도 절반 이하로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마지막 해인 2024 회기년도 안에 미국은 136만 4,090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으나 트럼프 2기 들어 최소 33% 내지 50%나 급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국 미국 정책재단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트럼프 2기 4년 동안으로 환산하면 33%이면 150만 명, 50%이면 240만 명이나 급감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과 귀화 시민권 취득은 이미 바이든 시절부터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트럼프 2기의 반토막 나는 추세에 휘말려 눈에 띄는 급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가장 최신 통계인 2024 회기년도에는 15,100명, 2023년도에는 15,770명, 2022년도에는 16,170명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에서는 소폭 감소해 왔으나 핵심 영주권 신청 범주에서는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2022년 1,169명에서 2023년에는 490명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한 후에 2024년에도 400명에 그쳤습니다. 취업이민도 2022년도에는 1,338명이었다가 2023년에 9,570명으로 10,000명대가 무너졌고 2024년도에는 8,500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들은 2022년도 4,622명에서 2023년 5,620명, 2024년도 6,12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해 전체 감소폭을 둔화시켰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2022년 15,000명에서 2023년 14,880명,
2024년도에는 12,330명으로 3년 연속 소폭 감소했는데 트럼프 임기 들어 귀화 시민권 심사마저 매우 까다로워져 한인들도 얼마나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4년도 미국에 취업한 한국인들은 모두 54,0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L1 주재원 비자가 21,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H1B 전문직 취업 비자가 8,310명으로 2위, 5 특기자 비자 3,220명, P 예체능 비자 2,200명, 그리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17,21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영주권과 귀화 시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등 모든 이민 신청서들이 곧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반 이민 신청자들은 43%, 이민 변호사들은 6%만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어 양식이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게 되며 그만큼 사기 신청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이 포착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신청을 수속하고 있는 이민 서비스국이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표방하며 모든 이민 신청서들을 온라인으로만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하는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연방 관보에 이민 시스템 현대화 규정을 게재하고 앞으로 180일 안에 온라인 전용 신청서 양식이 준비되는 대로 60일 전 고지 후 범주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주요 이민 신청 서류들은 이미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어 추가 대기 없이 곧 서류 접수만 없어지고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시행되고 있는 주요 이민 신청서들을 보면 I-90 영주권 카드 교체 또는 갱신 신청서, I-130 가족이민 청원서, I-485 이민 신분 조정 신청서, 즉 일명 영주권 신청서, I-765 워크퍼밋 신청서, N-400 귀화 시민권 신청서 등입니다. 이들 주요 이민 신청서들은 현재도 e-파일링,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어 온라인 신청서 양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공식 60일 공지 후에는 서류 접수가 중단되고 온라인 접수만 허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려면 이민 서비스국 웹사이트 uscis.gov에서 사인인 항목을 눌러 본인의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모든 이민 신청서들의 온라인 온리 양식을 마련하는 대로 양식별로 온라인 접수 의무화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양식이 마련되는 범주에 대해선 60일간의 공지를 발표하고 그 후에는 서류 접수를 중단하고 온라인 접수만 허용된다고 이민 서비스국은 밝혔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에 따르면 직접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반 신청인들의 43%가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들은 6%만 온라인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이민 신청서들의 온라인 접수가 의무화되면 일반 이민 신청자들의 절반 이상과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들의 거의 전부는 서류 제출 대신 온라인 작성과 접수로 바꿔야 합니다. 이민 신청서들의 온라인 접수가 의무화되면 적체 서류 더미를 없애고 이민 수속의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상 이민 신청서들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해온 대로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모든 이민 신청서들의 기재사항은 물론 허위 진술, 가짜 증명서 제출, 각종 사기 행위를 더 포착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기본 소득 공제 등 4대 세제 혜택을 전면 금지한다고 재무부와 IRS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새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이상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금지돼 1년에 $30억 지급을 차단할 것으로 재무부와 IRS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4대 세제 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새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세금 보고를 해도 텍스 크레딧,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아예 세금 보고를 대부분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와 IRS 국세청은 19일자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4대 세제 혜택, 특히 환급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4대 세제 혜택 중에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부양자녀 1인당 $2,200씩 텍스 크레딧을 주고 그 중에 $1,700까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소득공제인 EITC는 무자녀이면 640여 달러, 16세까지 한 자녀이면 4,400여 달러, 두 자녀 7,300여 달러, 세 자녀 이상 8,200여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번호 있는 일반 미국민들과 합법 거주자들은 변함없이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그 길이 전면 봉쇄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부양자녀들은 미국서 태어나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태생 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부모들이 소셜번호 없는 불법 체류자이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나 EITC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방침무부와 IRS 국세청은 새 규정의 시행으로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이상의 텍스 크레딧 이용이 불가능해져 연간 30억 달러의 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결코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전방위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공공주택보조에 이어 텍스 크레딧을 전면 차단하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까지 원천 봉쇄하는 조치에 돌입해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들이 8월 17일부터는 실사에 들어가 신규 은행 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고객들부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지 이민신분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받아들였던 TPS 임시보호신분자 130만 명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모두 끝냈다고 선언하고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은 연방대법원에서도 종료 허용 판결을 내리면서 종료일에 맞춰 잇따라 끝나고 있으며 9월 9일에는 엘살바도르 출신 17만 명의 TPS도 종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 완전 종료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지진이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전쟁 등에 따라 17개국 출신 130만 명에게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신분 플랜을 사실상 완전 종료하고 출국령을 내리면서 추방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X에 올린 고지에서 모든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완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TPS 임시보호신분이 종료된 해당자들은 즉각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에티오피아 출신 5천 명에게 부여해온 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지난해와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는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고 허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들어 1년 반 동안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130만 명에게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내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인 104만 3,600명의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 17만 명이 9월 9일이면 TPS 종료로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까지 종료되면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우크라이나 출신 10만 명 이상만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PS 종료와 출국령을 받은 출신 국가들을 보면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2021년도 입국자 26만 8,200명, 2023년도 입국자 34만 8,200명으로 모두 60만 명을 넘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티 출신들이 그 다음으로 33만 5천 명이 미국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두라스 출신들이 5만 1,000명이고 네팔 7,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을 피해 미국에 온 아프간 출신들이 8,100명, 시리아 출신들은 6,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 부류의 대규모 추방자들을 분류해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체류자들을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씩 추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타겟으로 TPS 임시보호신분자 130만 명을 꼽고 있으며 세 번째는 바이든 시절 2년간 인도적 패럴로 임시 체류 허가를 부여한 외국인 140만 명을 모두 미국에서 나가게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을 저지하려는 민주당 진영의 주 의회에서는 반대 법안들이 250개나 상정되고 2만 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해 입법, 사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32개 주 의회에서는 트럼프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법안들이 242개 상정돼 그중 20%는 이미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항소심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왔으나 1심에선 대부분 승소하고 있어 트럼프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이민 정책을 놓고서는 공화민주양 진영 간 입법, 사법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회와 함께 전례 없는 이민 단속 예산부터 확보하고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을 2배 이상 증강시켜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중단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한 해 100억 달러도 안 되던 아이스를 비롯한 이민 단속 예산으로 4년간 1,700억 달러나 확보한 데 이어 임기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700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최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은 10,000명에서 22,00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해 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 DEA 마약 단속국 등 연방 요원들도 대거 이민 단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레드 스테이트들의 경찰과 보안관, 고속도로 순찰대, 교정국 등 사법당국도 막대한 연방 자금을 지원받아 이민 단속에 나서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주의회에서 연방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반대 법안들을 무더기로 상정하고 법안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보단체들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32개 주의회에서 242개 무리한 이민 단속 반대 법안들을 상정했습니다. 그중에서 20%가 넘는 17개 주에서 53개 법률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주에서 통과된 법률들은 주로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하거나 비밀번호판은 사용을 금지하고 새로운 디텐션 센터를 풀어하는 등으로 트럼프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주정부들과 민간단체, 개인들이 트럼프 이민 단속에 항의해 법적 소송을 2만 건이나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2만 건 중에서 1심에서는 거의 대부분 승소하고 있으나 항소법원에서 다소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고 보스파 위인 연방대법원에서 TPS 종료 등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에서는 어느 대통령 시절 지명된 판사에 따라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반트럼프 판결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반트럼프 판결 비율을 보면 바이든 지명 판사들은 5,914건 중에서 92%, 오바마 지명 판사들은 4,360건 중에서 95%나 트럼프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지명 판사들도 3,092건 중에서 90%나 반트럼프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지명 판사들도 3,946건 중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3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5억 달러를 들여 불법 체류자 추방용 전용기를 10대나 구입했다가 수개월째 운항하지 못하고 파킹장에 방치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앞서 대형 이민 구치 시설을 11곳이나 신설하려다가 절반 이하로 축소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불법 체류자 추방용 항공기들을 구입했으나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데 사용하는 추방용 전용기로 중고항공기 10대를 5억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크리스티 노움 장관 시절 북버지니아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중고항공기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입찰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 계약으로 4억 6,4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를 통해 럭셔리 비즈니스용 항공기 3대와 구형 보잉 737 여객기 7대를 사들였습니다.
연방정부 재산을 수억 달러 들여 긴급 구매하는데 모든 절차를 생략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약 5억 달러를 들여 구입한 추방용 전용기 10대를 전혀 운항하지 못하고 공항 파킹장에 세워놓기를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장관 교체 후 10대 중에 최소 2대를 FBI 카시파텔 국장 등에게 임대했습니다. 8월 말에나 그중 2대를 불법 체류자 추방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단속국은 그동안 소형 민간 항공기를 필요시에 전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해왔습니다. BBB법에 따라 이민단속 예산만 4년간 1,700억 달러를 확보하자 막대한 이민단속 예산을 투입해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한꺼번에 10,000명을 수용하는 메가센터를 비롯해 이민 구치시설 11곳을 신설하려다가 지역 반발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창고시설 재매각에 나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노엄 전 장관의 경질로 새로 취임한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 전역에서 창고시설을 구입해 이민 구치시설로 전환하려던 계획에서 실수를 범해 축소하고 있다고 연방하원에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민 구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10억 달러를 들여 사들인 11곳의 창고시설 중에 7곳은 7억 달러에 되팔려 시도하고 있는데 사들일 구매자를 찾기가 힘들고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